네, 우리 성동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고마워요. 우리 홍익표 의원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당 잘 지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 투표 할란가 말란가 모르겠다는 분도 계세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찍어야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찍으면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될 거 아니에요. 원치 않는 사람 대통령 되는 것, 그것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기왕에 선택한다면 기왕에 투표를 하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아주 쉽고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딴 데 가면 두 가지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홍익표 의원하고 의리 때문에 하나 더 얹어갖고 세 가지 얘기하고 좀 기분이 나면 네 가지 얘기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지금이 위기다. 둘째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의 칭찬을 받게 됐다. 세 번째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네 번째는 그러면서도 안보도 튼튼한 나라가 됐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가져야 할 것인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정당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 선거는 아주 특별해요. 국회의원 선거는 이겼다고 여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수당이라고 부르지. 근데 대통령 선거는 이기면 그 순간에 여당이 돼요. 지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야당이 돼요. 우리가 이기면 홍익표 의원은 계속 여당이고 지면 그 순간에 야당이 돼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야당이 돼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만 뽑는 것이 아니라 집권 세력, 국정 책임 세력을 동시에 선택하는 선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지금이 위기라고 하는 사실. 코로나 위기, 민생 위기, 국제 질서, 국제 평화의 위기가 한꺼번에 와요. 이런 위기에는 위기를 대처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세력이 국가를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노를 한 번도 저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사공한테 배를 맡겨서 강을 제대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노를 저어본 사공한테 배를 맡겨야 배에 안 넘어지고 강 건너까지 갈 것 아닌가, 이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고 그러고 잘했어요. 6.25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그 위기를 잘 이겨낸 정부가 누구였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주당 정부, 김대중 정부였어요.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만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면서 동시에 IT 강국을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 후대가 먹고 살게 해주고 있고, 그때 한류의 기반을 만들어서 지금 방탄소년단,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게 전부 기반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가난하신 분들이 다 느끼시는 기초생활보장제, 그것도 김대중 정부가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가 우리나라 복지의 출발이었거든요. 우리 김대중 정부는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했던 IMF 외환위기를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여러분이 손주 돌반지까지 꺼내서 금모기 운동에 동참해주는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를 졸업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후대들이 먹고 살만한 것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째는
IT 강국을 만들었다. 둘째는 한류의 기반을 만들었다. 셋째는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것이 민주당의 전역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불만이 없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극복하면서 광역 비교적 성공한 편이고,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 여야 합의로 곧 통과가 돼요.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33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을 일률적으로 드리고, 거기에 더 얹어서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특고라 그래서 특수 형태 노동자, 이런 분들께도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급한 대로 그렇게 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장만되는 대로 또 추가로 지원을 해드릴게요. 정부는 지난 주말에 거리 두기를 조금 완화했어요. 이제까지는 9시가 되면 다 집에 들어가게 했는데 이제 10시까지 술 먹어도 된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죠. 그러나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술집 하시는 분들, 호프집 이런 데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정부가 필요합니다. 둘째, 민주주의. 지난주에 좋은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면 그냥 민주주의가 있으면 못 느끼지만 민주주의가 조금만 짓눌려도 금방 느끼잖아. 숨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영국의 EIU라고 하는 기관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이것을 해마다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이 EIU인데, 그 기관이 작년 말 현재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첫째는 코로나 때문인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년 사이에 7단계가 또 올라서 이제 세계 16위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1등이 어째서 세계 16인가? 유럽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1등부터 15등 사이에 유럽 국가들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아시아 1등인데도 세계에는 16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요새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우크라이나 하는 나라 얘기를 간혹 들으시죠? 러시아라는 큰 나라 밑에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꽤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더 커요. 그렇게 큰 나라인데 더 큰 러시아 밑에 있다 보니까 요새 상당히 불안해요.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러시아는 이미 침략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젊은 여자아이들도 총 들고 훈련을 해요. 엄마들도 훈련을 해요. 그런 상태가 됐어요. 평화라는 거 조금만 흔들려도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 그렇게 소중한 평화는 누가 잘했냐?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평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만 했어요.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 넘은 세월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몇 번 있었냐? 5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민주당 정부에서만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1번, 노무현 대통령 1번, 문재인 대통령 3번, 다 합쳐서 5번. 저쪽 사람들은 헌 적도 없고 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평화에 관한 민주당한테 특별한 DNA가 있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못났지만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이고 이재명 후보다.
평화의 DNA를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고 그런 집권 세력을 만들어야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게 된다. 그러려면 이번에 여러분이 민주당 이재명을 뽑아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 평화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평화는 공기와 같아요.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흔들리면 그때서 알아요.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 군인들끼리 총 쏘는 일이 없는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 여러분, 곰곰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서 희생되는 일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대 안에서 있었던 일이지,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나 서해 5도에서 총질해갖고 그런 일은 5년 동안에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이 평화예요. 그 평화를 이룬 것이 그래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이뤘다. 이 평화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평화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그 책임을 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화 그러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화를 말하는 사람은 안보에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평화를 강조하는 사람은 안보에 물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안보를 크게 말해야 안보 잘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은 말로 안보를 무지하게 크게 떠들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보 잘할 것처럼 사람들한테 생각을 집어씌워요. 그런데 사실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천안함 격침, 천안함 폭침이 언제 있었어요? 천안함이 언제 가라앉았죠? 이명박 정부 때 가라앉았어요. 말로는 안보 잘한다고 큰소리 딱딱 쳤지만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우리 해군이 가라앉았어요. 해군 함정이 가운데로 부러졌어요. 그런 일 겪으면서도 안보 잘한다고 큰소리 쳤어요. 안보는 누가 잘했냐? 두 가지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고 금강산 관광도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만큼 평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기간에 북한이 연평도를 2번 공격했어요. 그때마다 단호하게 응징해서 2차례의 연평해전을 모두 완전하게 승리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이것이 민주당입니다. 한편으로 평화를 하고 금강산에 관광을 가더라도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전혀 용납하지 않겠다. 단호히 응징하겠다. 그걸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이 김대중 대통령. 이게 민주당 정부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았었고 그런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고 그때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됐잖아. 평창올림픽 할 때 국민의힘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 됐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평화올림픽을 만들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 길렀던 우리 실력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그 편파 심사, 편파 판정 앞에서도 우리가 세계 14위, 금메달 2개, 은메달 무수히 따가지고 14번째가 되고 우리 목표들을 달성을 했어요. 자,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를 이루었지만 정상회담 3번, 평창올림픽 성공,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 충돌 없는 최초의 정부를 만들었지만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냐?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세계 16위, 아시아 1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10번째, 우리나라 수입이 세계 9번째, 수출이 세계 8번째, 국방력이 세계 몇 등이게요? 예, 6번째.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6번째가 됐어요. 일본보다 우리가 우회예요. 이건 맞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걸 없앴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려고 해도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 날라다니는 거리 몇 킬로 이상 못 가게 해라. 탄두 중량, 미사일 머리가 무거워야 멀리 가거든요. 탄두 중량 몇 킬로 이상 하지 마라. 그걸 전부 규제를 했었더랬어요. 그게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폐지해버린 것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미사일 개발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무호 고성능 미사일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어요. 그 성능이 기밀이다.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예. 자, 평화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까지도 튼튼하게 한 것이 민주당 정부고, 오히려 말로는 안보 잘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뻥뻥 당한 것이 저쪽 정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화도 안보도 함께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제가 위기, 민주주의, 평화, 안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4가지를 말씀드렸냐 하면 다른 것, 경제다, 복지다, 뭐다, 우리 돌봄이다, 의료다, 이런 내정, 국내 행정은 장관들한테 맡기거나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도 돼요. 그런데 민주주의다, 위기관리다, 평화다, 안보다, 이것은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화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고민도 되시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고민도 커져야겠다. 그 중에서 뭘 고민할 것인가? 위기, 민주주의, 평화, 안보, 이 4가지는 꼭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답답하다 보면 세상이 변하기를 바래요. 변화해야지. 그런데 변화는 필요하지만 묻지마 변화는 불안한 겁니다. 더구나 경험 없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묻지마 변화를 하면 그건 위험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안 그래도 요새 무당 했었던데,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를 하긴 하는데 책임 있는 변화를 하겠다. 책임 있는 변화가 무엇이냐? 과거에 이룩했던 성취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 발전시켜 가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하겠다. 경험을 바탕으로 꼭 고쳐야 될 것,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 시대가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것이 책임 있는 변화. 책임 있는 변화는 경험해 본 사람들, 국정에 책임져 본 사람들이 더 잘 안다. 그래서 변화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한 10가지쯤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말씀을 다 해버리면 이 다음에 올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오기 위해서 6가지는 맡겨둘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